안녕하십니까. 이번 6조의 조장을 맡게 된 음악학과 20학번 박현준입니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 발언을 맡았었는데 완벽히 준비되지 못해 버벅거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친한 친구를 따라서 관악부를 들어가서 여러가지 악기를 배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음악 활동에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진정 알게 되었고, 중학생 때부터 학교 내부 외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 고등학생 때 음악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트롬본을 배우게 되어서 지금 부산대 음악학과에 들어와 이번 과제 6조 조장을 맡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6조에서 자료조사와 대본을 맡은 윤리교육과 20학번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토론에서는 찬성 측을 맡았습니다. 토론에서 반대 측의 발언에 화가 난 컨셉을 지닌 소수자 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조에서 자료조사와 대본 작성, 발표를 맡은 미술학과 20학번 최여정이라고 합니다. 토론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사회자 역할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MBTI가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 유형인데 이 유형의 특징이 게으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항상 과제를 미뤘다가 마지막에 마감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공 수업 중 유화 수업이 있는데 수업 시간만으로는 완성을 못할 것 같아서 학교 과실에 나가 틈틈이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 자료조사와 영상 편집을 맡은 시각디자인학과 정혜영입니다. 토론에서는 반대측 발언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혐오자 발언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좀 더 과장되고 좀 더 혐오적인 표현들을 써봤는데,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이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서는 좀 더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사회에서는 이 모습들이 토론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뉴스 영상과 함께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아까 전처럼 저희 일단은 발표 방식을 토론식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자회자 한 명하고 반대 한 명하고 찬성 지명 해가지고 근데 약간 반대측 이게 토론하는 게 형식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약간 자유롭게 그 반대측 얘기하면 자유롭게 찬성측에서 뭐라고 반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영상 길이는 25분이니까 준비 영상 2분, 그리고 자기소개 한 3분, 그리고 토론을 한 17분에서 한 18분 정도 하고 마무리 영상 한 1, 2분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대충 대본을 조금씩 짜놨는데, 우선 사회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금지법 정의되는 얘기를 하고, 또 반대측 입장을 얘기하고 이 측이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측이 자료롭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대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다르다가 찬성측 입장 얘기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찬성측에서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하면서 필요성 언급해주면은 저희 또 굉장히 주제가 강조되는 부분을 또 마무리로 이상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제 대본은 뭐 같이 짜기는 하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데, 약간 반대측이 이거가 있고 뭔가 추적이 다르고 있고 이런 식보다는 약간 좀 그냥 질문식으로 약간 이런 데 어떻게 생각하냐,
혐오타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기독교 중에서 약간 동성애는 약간 나쁘다는 지금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최여정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양측도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찬성 측 발언을 맡은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선 측 발언을 맡은 김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발언을 맡은 정혜영입니다. 네, 양측은 반대측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8분이며 제한 시간이 끝나면 찬성 측의 모두 발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 경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만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뉩니다. 저희는 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에이즈가 확산될 겁니다. 남자, 여자 성별이 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법을 만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에이즈라는 병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겁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병처럼 취급하고 계시는데 동성애는 이성이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에이즈는 전맥 또는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는 병인데 이는 동성 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성관계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2019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응답한 남성 중 56.7%가 동성 성접촉에 의한 감염, 43%가 이성 성접촉에 의한 감염, 여성 감염인은 모두 이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때문에 찬성 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겠고 동성애자들이 자유가 있으면 우리도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처벌을 받고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숨어 살아야 한다면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사회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 소수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수자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증오 발언이 눈치를 보고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주류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소수자를 위해 소수자의 자유 때문에 말씀들 하는데 우리도 그 소수자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소수자 미래를 생각해서 정상적으로 살라고 조언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차별이다 뭐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정이 없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우려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고소고발을 남용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차별금지법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면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 누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많은 범죄에서 특히 성범죄 관련 범죄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많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피해자든 가해자든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반대측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겪어온 입증의 부담은 방관해 왔으면서 현재 가해자 입장에 이입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를 가해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양측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필요 이상으로 고조된 것 같아 휴식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피움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초석이 될 것입니다. 대회장인 이주은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애는 지구촌에서 떠나라! 동성애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동성애에 아우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이들의 행동을 결사 저지해야 합니다. 이주은 목사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며 환경과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도래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돌아오는 거리 행진을 벌이며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서울광장에서는 20번째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죄는 미워하지만 목사님은 사랑해요. 안 그러거든요.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이 말을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제, 혐오, 이미 우리 교회는 동성애라는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는 급이 다른 죄다라는 걸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도 근거 없어요.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과 연관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 검사를 더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건데 대개는 지금 자발적인 검진은 늘진 않았어요.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들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는요. 다른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시면서 검진하시면서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는 한 해 신규 환자가 1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점, 학교 같이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이런 생활 영역에서만큼은 가치 있는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이 지나 다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 이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시 남용 우려가 있다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게 될 세부 차별 중 하나이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가진 욕설인 병신이라는 말이 금기시 된다고 사람들의 입에 절대 안 올리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권고 법안을 낸 국가인권위원회의 Q&A에 따르면 현행 차별 관련 소송은 매우 적은 편으로 오히려 다양한 판례를 쌓아 나감으로써 차별의 판단 및 시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부작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기회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건 과한 조치 아닙니까? 당신들은 소수자들만 챙깁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생기게 되면 역차별이 생길 겁니다. 현재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첫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두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세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이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번째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곳에 촘촘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 차별금지법 같은 낚싯대가 아닌 넓은 그물 역할을 해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 동일임금법,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등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하나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통합시키면 좀 더 균등한 방식으로 혐오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을 정리해보자면 반대 측은 AJ 확산, 표현의 자유 침해, 고소고발 남용 가능성,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 등을 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찬성 측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주류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부작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균등한 방식으로 혐오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찬성 측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이 요구됩니다. 인권은 흔히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가운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을 행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차별을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제로 10분간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차별 사유별 진정 접수 사건 수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권리 구제 요구가 아직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근본적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보편성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해결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나라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어떤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포괄적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고요. 사회 갈등이 뭐 심각하게 야기된다거나 이런 염려하는 쪽으로 간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인권이 향상되는 쪽으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법 제정 이전보다 없어지죠.